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PC 운영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PC 운영체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운영체제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들입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 스케줄링에서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교착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장치 관리 전략.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세스 스케줄링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도스 시절에는 딱 한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었다 하면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는 자, 게임 창도 열고 인터넷 창도 열고 무슨 뭐 워드 창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열 수 있단 말이야. 즉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 하에서 제공되는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서, 자, 프로세스라는 건 작업보다도 더 작은 의미이기도 한데요. 작업의 순서. 그러면 CPU라고 하는 즉 운영체제는 이들 중에서 누구에게 CPU를 서비스할까를 결정을 하는데, 자, 끊임없이 작은 시간 안에 얘네들을 서비스하다 보니까 우리는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간의 작업의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세스와 프로세서 좀 살펴보는데요. 하나는 이 OR이 붙었고 하나는 안 붙었죠. 자, 이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자,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하냐면 메모리에,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 이거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CPU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의 환경하에서 누구를 먼저 서비스할 것인가를 이렇게 스케줄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스케줄링 의미를 알아보았고요.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목적 뭐죠? 당연히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단위 시간당 처리량, 아웃풋을 극대화해요. 처리율을 최대화하는 것, 경제 원칙이죠. 모든 작업들에 대해 공평성을 유지해야 하겠죠. 자, 응답 시간 빠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오버헤드, 이건 오버헤드라는 말은 어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생기는 일들, 이런 것을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즉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해야 하고 그것도 잘 해야 하겠죠. 자, 근데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운영체제가 하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종류. 자,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단기적 스케줄링이냐, 중기적 스케줄링이냐, 장기적 스케줄링이냐.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스케줄링 할 때 바로 한 시간 안에 해야 할 일들, 오늘 해야 할 일들, 또는 일주일 안에 해야 할 일들, 또는 1년 안에 그 이상 기간 안에 해야 할 일들,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는 말 그대로 짧은 시간 안에. 자, 이거는 단기와 장기보다는 중간적인 시간 안에, 이것은 장기적인 스케줄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자, CPU 스케줄러가 담당하는 것으로 준비 큐, 이 큐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얘는 큐라고 하는 개념적인 공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공공기관 가면은 번호표를 뽑죠.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번호표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순서입니다. 큐. 있는 작업들 중에 어떤 작업에게 CPU를 할당할 것인가 결정하는 게 단기 스케줄. 그러니까 지금 막 CPU를 서비스 받기 위해서 그 작업들이 쫙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스케줄링은 단기 스케줄링. 자, 세 가지 스케줄링에서 가장 당연히 자주 일어나겠죠. 자, 중기 스케줄링은 장기 스케줄링을 통해 주기억 장치로 적재된 작업 잡들이 과부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디스크로 내보내지는 것.
교체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이 중기 스케줄링입니다. 장기 스케줄링은 잡 스케줄러에 의해서 되어지며 디스크의 작업 중에서 실행을 위해서 주기억 장치로 로드시키는 스케줄링. 자, 디스크 작업 중 실행을 위해서 주기억 장치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기억 장치로 올라왔고 주기억 장치로 올라온 애들 중에서 잡들 중에서 CPU를 다시 할당해야 됩니다. 여기도 줄 쫙 써 있고요. 여기도 줄 쫙 써 있는데 지금 요거는 단기 스케줄링입니다. 단기 스케줄링. 예, 그리고 지금 중기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주기억 장치로 적재된 작업들이 과부하로 인해서 디스크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교체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이 중기. 장기는 이 메모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서 있는 잡들에 대한 스케줄링. 이게 장기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세스 스케줄링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비선점이라는 단어 외우셔야 돼요. 예, 선점, 비선점. 선점은 preemption. 비선점은 앞에 none이 들어가죠. non-preemption. 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CPU를 어떤 잡이든 할당을 받아요. CPU를 할당받아. 어떤 잡이든. CPU를 할당 한 번 잡은 CPU는 절대로 안 놓는다. 아니면 자기보다 더 우월한 잡에 의해서 뺏길 수도 있어요. 순서를. 예. 그때 비선점은 한 번 잡은 CPU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비선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함의 입장에서 컴퓨터의 운영체제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급박한 일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급박한 일. 근데 별로 그거보단 중요하지 않은 잡을 지금 자기가 서비스하고 있어. 근데 굉장히 급박한 일을 지금 서비스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정책이 바로 비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랙티브한 그러니까 리얼타임 시스템에서는 비선점이 통하지를 않아요. 리얼타임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선점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자, 비선점은 임의의 작업이 어떤 작업이 CPU를 할당받아 서비스 받고 있는 동안 그 작업이 모두 끝나야만 CPU를 차지하는 것을 놓을 때까지는 어떠한 작업도 CPU를 할당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 즉 지금 현재 CPU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잡보다 매우 큰 중요한 작업이 와도 절대 CPU를 놓지 않는다. 이게 바로 비선점입니다. 자,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는 유리하죠. 비선점이. 실시간 처리 작업에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비선점이. 자, 그래서 비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는 이게 있어요. First come, first service job, shortest job first, SJF. 자, priority 기법, 그 다음에 HRN 기법.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비선점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비선점은 CPU를 안 뺏깁니다. 절대로. 지금 어떤 자기보다 더 우월한 잡이 와도. 예, 그런 스케줄링 정책 중에 하나가 비선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B자가 빠졌어. 넌이 빠졌어. 선점은 뭐예요? 뺏기는 거예요. 지금 CPU를 할당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우월한 급박한 잡이 오면 내줘야 돼요. 그런 스케줄링 정책을 선점이라고 합니다. preemption. 임의의 작업이 CPU를 할당받아 서비스 받고 있는 동안 그 작업이 모두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업이 CPU를 할당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 이게 바로 선점입니다. 리얼타임에 매우 적합합니다. 앞에 비선점은 리얼타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얘는 선점은 리얼타임에 매우 적합한 정책이에요. 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는 라운드 로빈. 이거는 시간을 모두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시간을. 자, 그래서 라운드 로빈, shortest remaining time, 그 다음에 다단계 큐, 다단계 피드백 큐. 이런 것들이 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점 알고리즘은 요 R이 여기도 R 들어가고 여기도 R 들어가. R, 라운드 로빈.
외우셔야 되고요. 자, 비교합니다. 지금 비선점과 선점의 차이점, 비선점은 CPU를 차지하고 있다가 아무리 자기보다 더 급박한 좌비 와도 절대 안 뺏기는 게 비선점이고요. 선점은 지금 CPU를 할당받고 있는데 자기보다 급박한 곳이 오면 쫓아나야 됩니다. 그게 선점입니다. 그래서 비선점 알고리즘은 first come first service, 먼저 도착한 것부터 먼저 서비스하는 방법. shortest job first, 짧은 잡부터 먼저 하는 방법. 자, priority 기법, priority가 높은 것부터 먼저 하는 방법. 자, 이것은 HRN 좀 이따 나오겠는데 이런 기법도 있고요. 자, 라운드 로빈 하면 시간 텀을 동일하게, 시간 슬라이스를 동일하게 모두 다 할당하는 방법. shortest remaining time 하면 나머지 남은 시간이 짧은 것부터 서비스하는 방법. 다단계 Q, 다단계 피드백 Q. 그래서 여기는 F 들어가고요. 여기는 R 들어간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비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먼저 first come first 서비스는 또는 이거를 FS라고도 하고요. FIFO라고도 합니다. first in first out. 먼저 도착한 것이 먼저 나간다. 자, 준비 상태 Q에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잡들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그랬잖아. 이게 개념적인 Q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번호표 뽑는 거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게 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first come first 서비스입니다. 먼저 도착한 프로세스 또는 잡이 매우 긴 작업이라면 뒤에서 있는 잡들이 짧아도 그냥 얘는 한 1시간 하고 얘는 1초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왜? 이 정책이 이거예요. 먼저 도착했으니까 먼저 서비스한다. 정책이 이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적 시스템의 효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first come first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shortest job first입니다. 자, 준비 상태 Q. 잡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메모리, 보이지 않는 순서. 자,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CPU 할당 시간을 가장 적게 차지할 것 같은 프로세스 또는 잡에게 CPU를 할당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작업이 끝나기까지 실행시간 추정치가 가장 작은 작업을 먼저 실행합니다. 평균 대기 시간은 굉장히 작아요. 예, 피포보다 평균 대기 시간이 작지만 긴 작업의 경우 피포보다 더 길고 예측이 더욱 어려운 그런 단점이 존재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선순위 기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준비 상태 Q. 아까 그 Q에 대기하고 있던 프로세스들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부터, 그러니까 급박한 작업부터 CPU를 할당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우선순위 알고리즘인데요. 자, 모든 것에는 문제점은 다 발생하죠. 자, 우선순위가 낮은, 자기가 먼저 도착해서 우선순위가 얘는 한 5쯤 되고요. 우선순위가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3, 이렇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급한 작업이 가장 늦게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먼저 CPU를 차지하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 그 다음에 4. 근데 5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치니까 또 얘보다 더 프라이어티가 높은 1 작업이 여기 또 왔어. 그래서 얘 끝나고 하려고 그러니까 또 일자리가 또 왔어. 그러면 이 첫 번째 도착했지만 자기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잡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뭐 해야 돼요? 계속 대기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거를 스타베이션, 굶는다. 스타베이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굶는다. 굶는 현상이 발생해요. 자, 우선순위 기법이 단점이 이 스타베이션이거든요.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면 무조건 자기는 기다려야 돼. 먼저 도착했어도. 그런 건데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징, 나이를 계속 높인다. 그러니까 나이보다는 여기는 프라이어티겠죠. 프라이어티가 5였어요. 근데 기다렸어. 그러면 다시 4가 되고 기다렸어. 3이 되고 기다렸어. 2가 되고 1이 돼서 조금씩 프라이어티를 높여줌으로써 기다린 만큼 그러면서 스타베이션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에이징 기법은 우선순위가 낮아서 무한정 기다려야 했던 작업들의 프라이어티를 조금씩 높여줌으로써 무한 대기 현상을 탈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RN, Highest Response Ratio Next. 자, 최고로 높은 이런 뜻이죠. Response. 그래서 ratio는 비율이고요. 작업 시간이 긴 작업에게 불리한 shortest job first의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하는 겁니다. 아까는 뭐 에이징 기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떻게 바꿔주느냐? 기다린 만큼 대기 시간. 기다린 만큼 우선순위. 자, 이거랑 이거는 반비례하지만 요 우선순위가 대기 시간에서는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크면 클수록 프라이어티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 기다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식을 정의하여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우선순위 식은 다음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highest response ratio 자를 next 그래서 HRN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선순위를 높여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다린 시간만큼 우선순위를 더 높여준다 이런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비선점 절대로 안 뺏기는 거죠. 예, 그런 알고리즘을 설명드렸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RR은 라운드 로빈을 줄여서 라운드의 R, 로빈의 R, 그래서 RR 알고리즘 합니다. 매우 시험에 잘 나오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준비 상태 Q에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또는 잡의 CPU 요구하는 시간과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CPU 할당 시간,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타임 슬라이스, 타임 퀀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잡이 이렇게 여기 안에 그 Q에 애들이 이렇게 잡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가 앞에 있는 게 제일 먼저 나가야 되겠죠.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얘는 5라는 시간을 필요하고 얘는 10이라는 시간을 필요하고 얘는 뭐 3이라는 시간을 필요하고 이렇게 한데 CPU 타임 퀀텀을 예를 들어서 3으로 슬라이스를 3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얘는 CPU를 3초 동안 하고 나머지 2초는 다시 대기 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10도 10이지만 3초 서비스 받고 7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3은 다 수행했으니까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CPU를 할당받는 시간이 모든 잡에게 동일하게 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어때요? 공평하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대기 큐에서 기다리게 하는 알고리즘으로서 이런 대화식 인터랙티브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에 아주 적합한 알고리즘이 바로 라운드 로빈 그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에도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CPU 할당 타임 슬라이스가 너무 크면 이거는 피포랑 똑같아요. 예. 그리고 타임 슬라이스가 너무 작으면 내가 어디까지 했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일하고 다시 표시하고 이러고 이걸 문맥 교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실행하는데 힘쓰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까지 했지 기억하는 게 더 힘들어. 예, 그걸 너무 자주 일어나는 오버헤드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컨텍스트 스위칭, 문맥 교환은 미완성된 작업의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번 이어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개념이 컨텍스트 스위칭, 문맥 교환입니다. 자, 작업 수행 시간보다는 정보를 저장하고 다시 가져오는 작업에 지나치게 많아지면 당연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이 시스템 효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hortest remaining time입니다. 자, 남아있는 remaining time이 shortest한 그것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준비 상태 Q에 대기하고 있는 잡들, 예, 준비 상태 Q에 대기하고 있는 그 잡들의 작업 시간,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을 비교해서 작업 시간이 더 작은 작업에게 CPU를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 작업들의 대기 큐에 있는 잡들의 실행 시간 비교합니다. 더 작은 것을 하겠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비선점 알고리즘의 shortest job first를 선점 형식으로 수정한 기법이 바로 shortest remaining time, 바로 요번 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단계 q 해서 멀티 레벨 qu인데요. 자, 프로세스들이 각 특징에 맞게 구분해서 분류합니다. 시스템 프로세스, 대화형 프로세스, 일괄 처리 프로세스 등의 상위주의 하위 단계의 서로 다른 단계별 준비 큐에 배치하는 기법이 알고리즘인데요. 자, 시스템 프로세스, 대화형 프로세스, 일괄 처리 프로세스 등의 서로 다른 단계별 큐는 각자의 스케줄링이 다르게 운영, 즉 큐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은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은 각 그거마다 종류마다 큐가 달라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단계 큐라는 기법이 되겠고요. 자, 프로세스들이 서로 다른 단계 큐에 배정되면 고정대에서 각 단계별 큐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자, 요번에는 다단계 피드백 큐입니다. 아까는 멀티레벨 큐인데 지금은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자, 입출력 위주의 작업권에 우선권을 주고 짧은 작업에 우선권을 주는 알고리즘으로 다단계 큐 기법의 단계별 큐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단점을 보완한 알고리즘. 즉 앞에 다단계 멀티 레벨 그 큐는 이렇게 각 좌별로 큐가 달라요. Q1, Q2, Q3, Q4 이렇게 큐가 달라. 각 작업마다. 그런데 이들 한번 여기가 결정되면 절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지 여기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피드백 큐, 다단계 피드백 큐는 각 단계별 큐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다단계 3번과 지금 말하는 4번의 차이점입니다. 처음 들어온 프로세스는 피포 기법을 이용해서 CPU 할당을 받다가 단계별 큐를 거쳐 마지막에 도착하게 되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러한 그 스케줄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착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착 상태란 프로세스들의 집합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영구적으로 블락되어 있는 상태, 즉 병목 현상입니다. 병목 현상. 끝나지 않을 것을 서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집합 내의 한 프로세스가 특정 사건 발생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고 이 사건이 집합 내의 다른 블럭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발생됐을 때 프로세스의 집합은 교착 상태가 된다라는 건데요. 자, 교착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진행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맡고 있죠. 이 친구는 얘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가 맡고 있죠. 이 친구는 얘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친구가 서로 맡고 있는 거야. 서로 기다리는 거야. 자, 자원 1이 프로세스 A에게 할당되고 프로세스 B가 자원 2를 요구하고 자, 자원 2가 프로세스 B에게 할당되고 프로세스 A는 프로세스 A가 자원 2를 요구하고 서로 끝나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상태. 이게 바로 교착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착 상태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상호 배제. 프로세스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을 요구합니다. 즉 mutual exclusion, 상호 배제. 자, 점유화되기. 프로세스가 적어도 하나의 자원을 점유하면서 다른 프로세스에 점유된 다른 자원을 요구하기를 할당받기를 기다린다. 즉 끝나지 않을 것을 계속 기다린다 이러니. 자, 비선점. 자,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그 작업의 수행이 끝날 때까지 해당 자원을 반환하지 않는다. 비선점이어야 하고요. 환영대기. 자, 프로세스들은 환영대기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들 구성하는 각 프로세스는 동그라미 내에 그 이전 프로세스가 요청하는 자원을 점유하고 다음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자, A는 B를 기다리고 B는 다시 A를 기다리고 서로 끝나지 않을 상황을 기다린다. 이게 교착 상태가 되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외우셔야 돼요. 상호배제, 점유화되기, 비선점, 환형되기, 교착 상태의 조건이고요. 자, 교착 상태 예방. 일단 점유화되기 조건을 방지하고 비선점 조건을 방지하고 환영되기 조건을 방지하고 교착 상태를 회피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착 상태의 예방이 되겠는데요. 각 프로세스는 필요한 자원들을 모두 한꺼번에 신청하고 자, 시스템은
요청된 자원들을 분석해서 한 프로세스가 요구한 자원을 전부 할당하여 주거나 또는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혀 할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원을 할당하도록 점유화되기. 비선점은 추가 자원에 대한 요구가 거절당한 프로세스는 자원을 전부 반납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원과 함께 다시 요구하도록 하는 방법. 비선점이고요. 환영되기는 뭐냐면 서로 끝나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스템 설치 시 모든 자원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프로세스들이 그 자원을 요청할 때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더 큰 번호를 가진 자원만을 요청하도록 제한하는. 자, 환영되기는 이렇게 서로 끝나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그런 개념이고요. 교착 상태의 회피합니다. 은행과 알고리즘이 바로 이 해피 알고리즘과 관계된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억장치 관리 기법이에요. 자, 인출 기법 있고요. 끄집어내는 거죠. 자, 배치 기법 있고요. 갖다 놓는 거죠. 교체 기법이 있습니다. 교체.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장치 관리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장치 배치 기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초 적합 first fit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최적 적합 best fit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최악 기억장치 배치 기법. 그래서 요거는 최악 적합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겠네요. worst fi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치 정책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자료를 주기억장치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정책입니다. 일단 최초 적합이 있어요. 최초 적합은 주기억장치 공간 중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최초의 유용한 공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빈 공간이 있는데 최초로 만드는 빈 공간에 이런 뜻입니다. 자, 기억장치 전체를 조사하지 않아서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 사용되지 않는 작업 크기의 가용 공간이 누적될 경우 할당 결정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즉, 앞에 작은 공간이 쫙 많아. 올릴 수 없어 막, 그렇게 되면은 어디다 올릴까? 이게 그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넥스트 핏이라는 것도 있는데 최초 적합의 변형이고요. 이전에 탐색한 끝난 그 다음부터 가능한 공백을 찾는 게 넥스트 핏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최적 적합. 자, 주기억 장치 가용 공간 중 올릴 수 있는 그 저장 공간이 딱 맞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5가 필요하다. 5짜리 딱. 아니면 5보다 조금 더 큰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용 공간을 반만 탐색해도 필요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가용 공간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가용 공간을 검색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기억 장소 정렬에만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할당한 후 작은 가용 공간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최악 적합입니다. 여러분들 worst에서 가장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주기억 장치 가용 공간 중 가장 큰 공간에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5만 필요한데 지금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뭐 30짜리도 있어요. 가용 공간이. 그런데 베스트 핏은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worst 핏은 얘를 배치했을 때 25가 남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남길 공간을 할당하는 게 최악 적합입니다. 장점 뭐라고요? 할당은 남은 공간이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단점, 가용 공간이 크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또 모든 공간 검색해야 하고요. 큰 프로그램을 적재할 가용 공간이 또 없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초 적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을 수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공백에 작업을 배치한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사용 중이고 여기 사용 중이고 여기 사용 중이라 올릴 수 없어요. 자, 내가 만약 뭐 15짜리를 넣는다. 15짜리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처음 만난 free space에다 넣는 거. 이거고요. 17. 그런데 내가 만약 지금 15 그러네요. 자, 요건 됐고요. 최적 적합은 예를 들어서 15짜리 여기 딱 있네요.
17, 뭐, 7, 이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건 2가 남고요. 이건 딱 0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꽉 채워져서 프리 스페이스가 조각이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최적 적합. 최악 적합은 내가 15가 필요한데 여기는 2가 남고요. 여기는 올라갈 수 없고요. 여기는 딱 맞고요. 여기는 15가 올라가면 35가 남아요. 가장 크게 프리 스페이스가 남아요. 이렇게 작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백에 작업을 배치하는 게 바로 이그 first fish라고 다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좀 바꾸죠. 자, 여기는 first fish 맞고요. 여기는 best fish입니다. best. B-E-S-T. best fish이고요. 여기는 B-E-S-T. best fish이고요. 여기는 worst입니다. W-O-R-S-T. W-O-R. 즉 worst fish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최초 적합은 내가 프리스페이스를 올릴 때 가장 먼저 올릴 수 있는 공간 중에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이거 있죠? 15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렇게 세 개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가장 처음 만나는 공간에 집어넣는다. 최초 적합이에요. 근데 내가 최적 적합은 올리고 나서 딱 맞게 가장 적은 공간이 남는 이거는 2가 남고요. 이거는 0이 남고요. 얘는 35가 남아요. 그러니까 얘가 딱 맞잖아요. 이렇게 집어넣는 게 최적 적합. 최악 적합은 올렸을 때 가장 크게 남을 여기 지금 35나 남잖아요.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최악 적합인데 최악 적합을 하는 이유는 이 35라는 공간이 또 큰 공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공간을 그 필요한 좌백에 이 공간을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또 그 배려가 있습니다. 자, 배치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목적 및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거.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단위 시간당 처리량을 극대화하여 처리율을 최대화한다. 예, 맞아요. 그래야 되죠. 모든 작업들의 공평성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응답 시간을 빠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오버헤드를 최대화한다. B. 오버헤드는 필요 없는 작업이죠. 최소화한다. 자, 문제 1번의 답은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기억장치 배치 기법이 아닌 것은 앞에 뭐뭐 있었어요? 자,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블락에 배치한다. first bit. 자, 가장 알맞는 그 곳에다가 배치한다. best fit. 가장 프리 스페이스가 크게 남는 곳에다 배치한다. worst fit. 근데 최대 적합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제 2번의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 스케줄링, 교착 상태, 기억장치 관리 전략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